이번 영상은 페이퍼 리뷰 영상이고요. 페이퍼 제목은 Judging LLM as a Judge with Empty Bench at Chatbot Arena라는 논문이고 2023년도에 나온 건데 이 LLM as a Judge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논문입니다. 레퍼런스는 이렇게 되고 검색하시면은 바로 이 논문 PDF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하면 인트로덕션에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는 LLM이 많이 발전이 됐고 특히 챗봇과 같은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리고 챗봇은 기존에 그냥 LLM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휴먼 피드백을 통해서 뭐 파인 튜닝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챗봇들이 더 많이 발전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발전이 된 파인 튜닝이 된 챗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선호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장 아직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벤치마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벤치마크 데이터를 사용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이 파인 튜닝이 된 모델보다 기존의 모델이 훨씬 더 성과가 높은 걸로 나와가지고 챗바처럼 휴먼 피드백을 반영해서 인간의 선호도가 중요한 그런 성과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벤치마크들이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There is a fundamental discrepancy between user perceptions of the usefulness of chatbots and the criteria adopted by conventional benchmarks. 그래서 MMLU나 헬미나 이런 컨벤셔널 벤치마크들은 이게 정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이 우리 인간들이 유저가 되는 이런 사용자들이 챗봇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유용한지 좋은 답변을 해주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트래디셔널한 컨벤셔널한 벤치마크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벤치마크들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기 위한 LLM as a Judge라는 모델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We argue that this discrepancy primarily arises due to existing evaluation that only measures LLM's core capabilities on a confined set of tasks, without adequately assessing its alignment with human preferences in open-ended tasks.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온 벤치마크들은 이렇게 뭐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에서 정답을 찾으세요. 이런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인간들의 선호도라든지 그리고 딱히 정답이 있지 않은 그런 태스크를 평가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에서 이 논문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나오는 게 이건데요. 보면은 퀘스천을 하나 주고 여기에 어시스턴트 A, B라고 되어 있는 게 LLM 모델 A와 B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챗봇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들이 사용을 할 때 질문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추가 질문을 당연히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퀘스천을 주고 그 다음에 팔로우업 퀘스천을 줘요. 그래서 팔로우업 퀘스천 같은 경우에는 뭐 세 개의 예시를 알려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논문에 나와 있는 예시에서는 퀘스천과 팔로우업 퀘스천이 있고 A와 B의 답변이 있고 그럼 이 답변을 준 다음에 GPT-4한테 너가 생각하기에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좋은 답변인지를 알려달라라고 해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judge가 되는 게 GPT-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A 모델은 이제 라마를 사용한 거고 B 모델은 라마를 파인 튜닝해서 사용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모델을 사용했을 때, 그러니까 B 모델이 파인 튜닝 된 건데, GPT-4한테 물어봤을 때 결론은 어시스턴트 B가 더 helpful, relevant, detailed 하다. 그래서 B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의 벤치마크 가지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A의 성능이 더 좋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챗봇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기존의 벤치마크를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대표적인 예시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벤치마크가 두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는 MT 벤치마크라는 건데 이거는 Multi-Turn Conversational and Instruction Following Ability를 확인하기 위한 벤치마크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답이 있지 않고 오픈-엔디드 퀘스천이고 이게 답변을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턴을 여러 번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대화형으로 진행을 했을 때 답변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벤치마크이고요. 두 번째는 챗봇 어리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자들이 이 문항들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crowdsource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플랫폼에 사람들이 질문을 올리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두 개를 제시가 됐을 때 그 두 개 답변 중에 어떤 것이 더 선호되는지 그렇게 뭐 투표까지 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더 좋은 답변을 이제 찾은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벤치마크를 만든 게 이 챗봇 어리나가 됩니다. 이 벤치마크에 대한 설명은 뒤에 가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예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평가를 하는 거를 사람이 일일이 하기에는 뭐 문항이 많은 경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그리고 특히 사람이 실제로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뭐 특정인 한 명이 하는 거는 주관적인 관점들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크라이테리아가 다 있기는 하지만 한 명이 진행하지는 않고 뭐 여러 명이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문항들이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일일이 하면은 스케일러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LLM을 사용해서 저지하는 방법을 제안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거를 LLM에서 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보면은 While human evaluation is the gold standard for assessing human preferences, it is exceptionally slow and costly. 그래서 인간이 무엇을 선호하는지는 당연히 인간이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기는 하죠. 그런데 LLM의 이런 능력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일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GPT-4와 같은 거를 사용해서 저지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런 LLM에서 저지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휴먼 피드백을 사용해서 러닝을 했기 때문에 이미 휴먼 프레퍼런스가 조금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벤치마크 두 개를 제시하는 것도 기여도고 LLM에서 저지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앞으로 확장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LLM에서 저지를 제한하는 게 가장 큰 기여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LLM에서 저지를 제한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단점들이 존재한다. 근데 그 단점들을 어떤 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도 간단하게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보완을 한 다음에는 살펴보니까는 GPT-4를 사용해서 GPT-4가 평가를 한 것과 실제 인간이 평가를 한 것과 어그리멘트가 80% 이상 나타났는데 이거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어그리멘트 수준을 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LLM이 GPT-4가 평가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다양한 벤치마크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문항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사람이 평가를 하려고 하면은 뭐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지만 LLM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 효과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스케일러블 하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트로덕션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은 여기서 제안하는 이 벤치마크 두 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치마크를 왜 제안하는지는 앞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이제 LLM이 할 수 있는 게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정답을 알고 있는지 보다는 뭐 텍스트를 가지고 뭐 번역하고 요약하고 이런 것도 예전부터 많이 하기는 하지만 정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벤치마크가 필요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close-ended question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short response가 있는 뭐 단답형 또는 객관식 이런 문항들이 아니라 오픈-엔데드 대화형 평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벤치마크를 몇 가지 제안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benchmark들은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은 Core Knowledge Benchmark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MMLU, 헬라스웨그, ARC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뭐 수학 관련된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코어 널리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벤치마크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팔로우하는 벤치마크들도 있고 컨버세이셔널을 확인하려고 하는 벤치마크도 존재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나온 이런 컨버세이셔널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많은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챗밥 같은 거를 평가하기 위해 더 효과적인 벤치마크들을 제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벤치마크인 MT 벤치의 경우에는 80개의 이제 High Quality Multi-Turn Question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MMLU나 다른 벤치마크에 비해서는 뭐 1000개의 퀘스천 또는 뭐 몇만 개의 퀘스천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벤치마크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은 개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뭐 가장 포괄적인 벤치마크는 아니다. 뭐 벤치마크이다라는 얘기는 딱히 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이런 거를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80개만 일단 사용한 것 같고 다만 이 80개를 8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가지고 카테고리마다 10개의 퀘스천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는 뭐 대표적으로 뭐 라이팅이나 뭐 리즈닝, 코딩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항을 보시면은 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뭐 첫 번째 질문이 Provide insights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indicators such as GDP, inflation, and unemployment rates.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은 LLM이 답변을 줄 텐데 보통 주는 답변이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 질문을 하죠. 추가 질문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줘. 여기서는 내가 뭐 5살인 것처럼 설명해줘 라고 하면은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LLM을 사용할 때 이런 질문들을 이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멀티턴 퀘스천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정답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답변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연구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스도 오픈 엔드드 퀘스천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이렇게 정답이 있는 퀘스천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멀티턴 퀘스천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뒤에 논문에서는 얘기가 조금 더 매스 관련된 게 나오긴 하지만 LLM은 아직 매스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은 잘 풀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라고 하고 있고 chain of thought처럼 논리까지 설명을 해서 단계적으로 한번 풀어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도움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매스는 아직 어려운 영역이라서 한계점은 있다라고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 챗봇 어리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자들이 질문을 만든 거는 아니고 이 플랫폼에 사용하는 유저들이 와서 질문들을 업로드를 하고 LLM 모델이 답변을 생성을 하면은 그 중에 어떤 게 더 선호되는지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한 달 동안 한 3만 개의 보팅이 취합이 됐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문항들을 자기네들이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유저들이 해보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실용성을 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 스크린샷이 나와 있는데 보면은 이 챗봇 어리나에 어떻게 보면은 뭐 챗봇 경기장 이런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모델이 있고 두 개의 모델을 뭐 multiple rounds of conversation을 해서 뭐 그 다음에 보팅을 해도 된다.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리고 모델이 무엇인지는 알려주지는 않지만 보팅을 한 다음에는 뭐 어떤 모델이었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면은 모델 A에서는 이런 답변, 모델 B에서는 이런 답변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들을 좀 모았습니다. 그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LLM에서 judge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된 두 개의 벤치마크를 사용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하면 좋은데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다 확인하면 좋긴 하지만 뭐 80문항 밖에 없는 경우에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일일이 하는 거는 스케일러블하지 않다. 그래서 스케일러블하고 어토메이티드 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기존의 텍스트를 가지고 뭐 요약을 한다거나 번역을 한다거나 이런 텍스트의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트릭들이 있기는 한데 블루나 로즈나 이런 모델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거는 사실 챗봇의 환경에서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라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뭐 질문을 주는 거랑 답변을 주는 내용이 뭐 항상 어느 정도 뭐 내용이 일치를 한다거나 뭐 요약하는 경우에는 문항에 있는 또는 주어진 텍스트와 연관이 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오픈 엔디드 챗봇 같은 멀티 턴 퀘스천 세팅에서는 기존의 이런 매트릭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에서 저지는 그냥 LLM을 저지로 사용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간단한데 그 개념은 간단한데 여기서는 LLM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세 가지 방식으로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pairwise comparison이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싱글 앤서 그레이딩은 답변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이 주는 답변이 얼마나 좋은지 안 좋은지를 뭐 스코링을 1부터 10 사이로 하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레퍼런스 가이드드 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주고 그 레퍼런스와 얼마나 뭐 답변이 연관이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태스크를 이제 LLM에게 줘서 저지가 되도록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씩 이 논문에 나온 예시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페어와이즈 컴패리슨을 하는 거고 이거는 맨 처음에 봤던 예시랑 뭐 아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조금 길게 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는 Please act as an impartial judge and evaluate the quality of the responses provided by two AI assistants to the user question displayed below. 그러니까 GPT-4와 같은 LLM 저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Helpfulness, relevance, accuracy, depth, creativity, and level of detail of their responses 이런 거를 토대로 평가를 하라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네, 뭐 어떤 거에 뭐 바이어스 되거나 인플루언스 되지 마라라고 하고 있고 정답은 이런 포맷 답변은 이런 포맷으로 줘라라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 먼저 주고 A의 답변, B의 답변 이렇게 주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아니면은 두 개가 타이인지 이거를 알려달라라고 해서 이게 이제 페어와이즈 컴패리슨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싱글 앤서 그레이딩은 하나의 답변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거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이 뭐 앞서 시작하는 거는 좀 비슷하고 뭐 기준이 되는 것들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똑같고 다만 레이팅을 달라 그래서 이게 레이팅이 1부터 10 사이의 스케일링을 알려달라라고 하고 있고 explanation도 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이 주어지고 이 LLM의 답변이 주어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Reference Guided Pairwise Comparison의 경우에는 뭐 주어지는 가이드라인은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추가로 Reference Answer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모범 답안 같은 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모범 답안이 뭐 딱 정답이 정해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와 얼마나 유사한 답변을 줬는지를 이제 A와 B의 답변을 가지고 이 모범 답안과 비교를 해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LLM을 저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LLM을 사용하는 거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장점은 앞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뭐 당연하죠. 스케일러빌리티는 뭐 문항이 아무리 많아져도 LLM이 충분히 저지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컴퓨팅 파워만 있다라고 하면은 뭐 1000개, 10,000개, 몇만 개의 문항도 다 테스트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고 그리고 LLM한테 왜 너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설명해 달라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단점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살펴보니까는 이런 단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포지션 바이어스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답변을 줄 때 아까 이제 문항이 그 문제를 주고 뭐 A의 답변, B의 답변 이렇게 줬는데 이거를 B의 답변을 먼저 주고 A의 답변을 그 다음에 주면은 이게 항상 어느 게 더 좋고 안 좋고를 평가할 때 이 일치하지 않고 순서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어스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verbosity bias 같은 경우에는 항상 더 간결하고 정확한 답변이 아니어도 조금 더 길게 쓴 답변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런 바이어스도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self-enhancement bias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특정 모델이 예를 들어 GPT-4 같은 경우에는 항상 더 선호하는 모델이 있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GPT-4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4가 생성한 답변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고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항상 예를 들어 GPT라고 해서 GPT의 뭐 예전 버전을 항상 더 선호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델을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미나이나 라마나 이런 거를 더 선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특정 모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역시 바이어스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바이어스는 아니고 아직은 한계점인데 이제 매스랑 리즈닝 퀘스천을 LLM이 평가를 하는 거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수학 문제는 아직 잘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평가를 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 조금 놀라웠던 거는 LLM이 쉽게 풀 수 있는 간단한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도 평가를 하는 거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뭐 간단한 방법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걸 제안하고 있고요. 첫 번째 바이어스 같은 경우에 이제 포지션 바이어스의 경우에는 정말 그냥 여러 번 포지션을 수합해서 물어보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어볼 때는 A를 먼저 그 다음 B, 두 번째 물어볼 때는 B를 먼저 이렇게 답변을 줘서 예를 들어 항상 똑같은 거를 이렇게 선택한다. 그러면은 B가 선택이 되는 거고 근데 첫 번째 물어봤을 때와 두 번째 물어봤을 때가 일치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그냥 타이다라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퓨샷 저지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퓨샷 같은 경우에는 뭐 예시를 몇 개를 주는 거를 말을 하는데 만약에 저지를 하는 모델이 항상 특정 모델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A와 B 모델이 있는데 항상 A를 선호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퓨샷 예시에서 A의 답변이 선택되는 예시를 하나 주고 A가 아닌 다른 모델이 선호되는 예시를 하나 줘서 항상 A 모델이 선호되지 않도록 이렇게 예시들을 주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를 사용해서 포지션 바이어스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체인 오브 థ 같은 거를 적용을 해서 체인 오브 థ은 보통 답변을 뭐 수학 문제 같은 거를 풀 때 논리적으로 뭐 단계별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라 이런 프롬프트를 주면은 훨씬 더 답변을 정확하게 잘 추론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저치에게도 이렇게 체인 오브 థ 프롬프트랑 비슷하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서 평가를 해봐라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저지가 되는 모델을 파인 튜닝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실제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저지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파인 튜닝을 훨씬 더 하면은 당연히 더 효과적인 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논문에 뭐 섹션 4랑 5, 뭐 6까지 가서 이제 컨클루전 이렇게 나오던데 여기는 테스트한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그리먼트 이베이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과 얼마나 어그리먼트가 높은지 이런 거를 보고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뭐 어떤 뭐 LLM들이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영상에서는 그냥 LLM에서 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소개하는 그 개념을 설명드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영상에는 포함하지는 않았고, 뭐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 논문을 보시면은 뭐 논문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논문에 레퍼런스가 나와 있는데 여기 챗봇 어리나 LLM 리더보드에 가면은 이거는 챗봇 어리나 관련된 결과이긴 한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리더보드에 랭크가 나와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LM에서 저지를 활용하는 논문들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개념적으로 소개를 잘 하고 있는 논문이라서 이 논문을 일단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논문들 더 찾아보고 앞으로는 뭐 LLM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증가할 거기 때문에 관련된 논문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